네, 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4시 좀 넘어서 나온 소식,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해서 합의 소식, 공동성명 내용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어요. 이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빅 퍼스티브 서프라이즈다 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자산 가격도 움직임이 막 특히 뭐 지수 선물도 그렇고 달러 지수 선물도 막 올라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는 시장의 예상은 있었는데 네. 그 예상을 뛰어넘다 보니까 그러게요. 뭐 증시, 외환시장, 뭐 채권시장, 심지어 코인시장까지 해서 뭐 모든 시장이 저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어요. 가상자산 이런 쪽보다도.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어떤 좀 이렇게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의 어떤 그 포지션 대감기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숏스퀴즈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숏에 대한 어떤 숏스퀴즈, 숏커버링, 주식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또 장이 열리면 어떨지 몰라도 당장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지수 시간에 거래해서 어떤가 싶었더니 그냥 보합 수준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저는 어제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의 그 어떤 느낌 이웃에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싸울 때는 보면은 뭐 죽여 이 소리 나오고 저래 갖고 어떻게 진짜 한 입을 덮고 살겠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도란도란 거리면서 또 밥 먹고 있더라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뭐 불구대천 뭐 하늘 아래서 같이 지낼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뭐 그래 놓고 이제는 양쪽 다 그 말은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호관세도 대폭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펜타닐 관세 20%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30%인 서로 10% 상호관세인데 이제 펜타닐이 남았던 때문에. 거고 펜타닐 20%가 있었던 거고 굳이 계산하자면 145에서 30이니까 115% 포인트 낮아질 거고. 포인트, 그렇죠. 맞아요. 125에서 10으로 와서 115% 포인트 낮아졌는데 145나 125 했을 때는 양쪽 다 서로 센 것처럼 보였는데 30대 10으로 오니까 3배네요. 그렇죠. 중국이 3배를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 펜타닐 빨리 어떻게 해결하라 이거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미국의 판정성 같기도 하고 또 약간만 시각을 틀어서 보면 얼마나 동줄이 탔으면 145에서 30까지 왔겠느냐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물밑 협상이 있었겠죠. 어쨌거나 뭐 시장으로서는 화끈한 어떤 안도랠리 뭐 이런 게 다 펼쳐졌네요. 아니요, 환호랠리를 환호랠리 쓰잖아요. 그러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모셔본 분인데요.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박 이사님, CMS증권은 저도 좀 생소한 증권사입니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은.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중국계 증권사이고요. 중국계. 네, 이제 중국에서는 자산 규모로 한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증권사이고 국영기업입니다. 이제 중국에는 대부분 이제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국영기업으로 초상국이라는 그 인프라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이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돌아가자 보면 뭐 양무운동 때 이제 만든 게 초상국이에요. 양무운동? 예, 예전에 이홍장이 이제 저희한테 명성황후 드라마에 더 유명하죠. 이홍장. 이홍장. 네, 그분이 이제 그 대원군 시절. 네, 맞습니다. 우와. 그때 만든 게 이제 초상국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와서 저희는 초상금융그룹 산하에 있는 이제 금융회사이고. 초상증권. 네, 저희 한국에 진출한 지 꽤 됐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도 했고 사실 왜 이렇게 생소하죠? 아마 저희가 이제 B2B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기관 펀드 자금이나 그런 거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개인 고객분들께서 이제 여러 증권사에 이제 중국이나 홍콩 주식 사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그 회원사인 로컬 증권사로 이제 주문이 집행되거든요. 그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한국의 대부분의 증권사는 저희랑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제 자문형 랩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최근에는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이사님도 중국 통이시구나 그러니까. 뭐 그쵸. 저도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뭐 중국어야 뭐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수준. 뭐 생활 중국어. 그럼 때마침 진짜 출연 잘하셨네요.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러면 어제 그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그런 네. 전격적인 무역 합의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네. 분들께서 마찬가지지만 금요일까지는 네. 이제 빅딜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다들 그렇게 말씀. 예. 일부 제외하고는.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말에 80% 정도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적절하다 이런 표현도 하면서 맞아요. 사실상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이제 뭐 80%나 50%, 뭐 145%나 그 큰 어떤 네. 이제 그렇죠. 감소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실 이제 빅딜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협상이 뭐 조금 시작됐다는데 의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금요일에 이제 그 중국 증시도 그런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어제 나온 그런 뉴스는 사실 이제 그 어떤 투자자들의 예상을 다 이제 상회하는 그런 감소폭이었어서 굉장히 놀라웠었고 그 소식이 이제 그 중국 증시는 마감을 하고 홍콩 증시가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홍콩 증시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정도 사이 이제 항생테크 급등을 쪽. 했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증시는 큰 영향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시작을 하면 큰 영향 네.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게 어제 이제 ADR 뭐 네. 알리바바라든지 여러 ADR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미국도 어제 이제 상승폭 컸잖아요. 먼저 네. 나스닥도 네. 5% 이상 상승을 했었고, 근데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테슬라는 뭐 한 7% 가까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종목은 요새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런지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처럼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10% 이상 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그 빅테크 중에서는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증시에 이제 중국 ADR들은 10% 이상 넘은 종목들도 좀 있었어가지고 아마 오늘 중국 증시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뭐 테슬라 주가 많이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의가 계속해서 조금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매출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홍콩 증시도 예. 비슷했고요. 지금 미국 증시도 좀 비슷한 게 이제 그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방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보였었고 이제 그 관세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홍콩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제 그런 애플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올랐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일반 종목들보다는 지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어지간하면 뭐 다 올랐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올랐는데 어제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뭐 약값 네. 약값 이렇게 떨어뜨리겠다는 그 행정명령 예고하면서 우리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그거 했습니다만 근데 막상 미국에서는 제약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 단계를 없앤다든지 지금 구체적인 안보다는 행정명령 사연을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 예. 뭐 중간 단계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어제 이제 제약주는 큰 영향을 못 받았었고 받지는 않았었고 괜찮았었고요. 다만 이제 영향을 좀 받았던 건 보험사들이 좀 영향을 받았죠. 아무래도 보험사는?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제약 시스템이 약값을 중국처럼 중국은 지금 단체로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구매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약간 낮춰버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예.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유도라든지 뭐 이제 해외 제약사에 대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은 보험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코로나 풀리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가 하와이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 아기가 거기서 코로나 걸린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응급실을 예. 갔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응급실 갔는데 저는 좀 어이없었던 게 한국은 그래도 소아과만 가도 기계들이 다 있고 막 기계로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눈으로 보고 귀 막 눈으로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싶은데 나온 진단 결과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코로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 약 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급해서 응급실까지 왔는데 약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타이레놀 그럼 약국에서 사는 거랑 다르냐고 하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고 제가 청구서를 받았는데 그게 200만 원 넘게 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보험사가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베개라든지 그런 것도 몇만 원씩 책정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근절이 더 필요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에 나온 정책에 대한 첫 번째는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이제 뭐 중간 단계 없애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나 그런 데가 조금 더 영향이 컸었고 제약사들은 막상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제약사들 그래도 주가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어제 많이 떨어졌던 제약바이오 좀 일부 되돌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그런 있겠네요. 의미에서는 조금 올라올 수 있죠. 예, 그래요. 지금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저 박상준 이사님도 대전환의 시대였나요, 책이? 그렇게 저 약간 그래 이제 저도 박 이사님 이제 처음 뵈니까 그래 봤는데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이기를 맞으면서 애초에 이 관세 전쟁이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 어디까지를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지금같이 어떤 빅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고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시기와 이제 어느 정도의 길이로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요번에 이제 뭐 115% 인하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지금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협상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금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92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1기 때 생각을 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슷하게 한번 크게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합의들이 좀 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됐어요. 말은 뭐 무성이죠. 말은 계속 하는데 구체적으로 열진 않고 있거든요. 이게 열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제 체력들이 뭐 중국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기관들의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글로벌 기관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건 팔아 번 돈 금융 부문에서 탈탈 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방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AI 반도체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어떤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반도체가 앞으로 조금 뭐 굉장히 이제 뭐 그런 걸 다 없애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기조는 뭐 과거처럼 완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뭐 완화시켜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게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15%의 인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입장이 조금 급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게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쟁은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한 거고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합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간밤에 나온 외신들 보면 물론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건 알겠는데 시진핑이 완승이고 트럼프가 완패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그 무역 협상,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많이 할 때 이제 중국은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115% 인하 같은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도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4월 달에 경제 지표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중국에서 금융 패키지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LPR 금리도 낮추고 물론 시장의 반응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다라고 해서 큰 영향은 없었지만 금융 패키지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가 금요일 날 무역 수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수지가 나오면서 4월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4월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뭔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쓰겠다라는 카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3월까지는 이제 그 관세 어떤 영향이 없는 그런 경제 지표 데이터였고 4월이 이제 4월 1일부터 관세 시작되면서 영향을 받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 변동이라든지 이제 그 어떤 심리 변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패키지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사실 급해하진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수요가 맞아서 떨어진 네. 거여서 누군가가 완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측면적으로는 다르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렇죠, 내놨는데 먼저. 너무나 빨리 네. 이제 그거를 했다라는 것들. 모양새가 그렇긴 네, 그리고 하네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의약품 같은 것도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막 좀 빨리 내놓잖아요. 근데 이번에 4월 2일 날 내놓은 것도 사실은 좀 급조됐다라는 것들이 중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실책을 조금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 뭐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 뭐 미국의 주류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관세가 문제되고 나서 쭉까지 오면서 일단은 뭐 경제도 어려워지고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으니까 이걸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이제 비난이 좀 갈 수밖에 없었지만 현 상황까지의 전개 과정에서 그럼 방금 이제 정민 앵커가 얘기한 어느 쪽이 조금 모양새가 덜 빠지고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판정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있어서 시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는 얼마나 미국이 급했으면 저렇게 체면구겨질 정도로 했지만 체면구겨진 걸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할 것 같고 우리는 끄떡없어 했던 중국이 결과적으로 보니 약간 비스무리했던 관세율이 지금 보니 3대 1로 네. 30%대 10%란 말입니다. 사실은 10%라는 것도 FTA 체제에서의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관세에 비하면 그것도 높은데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0%. 거기다가 2016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펜타닐 네. 전혀 개선된 거 없고 미국 사람들 전부 이러고 사는데 이걸 갖다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공안 쪽에 고위 관계자도 이제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성의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맞아요. 보면은 또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중국이 뭔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확 수그려서 이렇게 합의를 빨리 이끌어냈지? 뭔 약점 잡힌 게 있나?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예요.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거의 이제 3월 초 수준, 뭐 3월 4일, 5일 수준이에요. S&P 500이. 네. 해방의 날 소위 관세 때리는 건 4월 1일이니까 그거보다도 한 달 전이었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때보다도 기업 실적이나 경제 펀더멘털이나 뭐 실물 경제 측면에서 주가가 이제 전고점까지 열어도 된다 이런 어떤 뷰까지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지표 나오는 것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사실 10% 보편 관세는 그냥 냅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10%가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냐, 요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파월 의장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랑 핵 협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정고점까지 좀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막 머뭇거린다든지 이런 모습에서는 지금에서 더 크게 상승을 할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뭐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치적인 역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야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계속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인도랑 파키스탄도 지난 주말에 갑자기 전쟁까지 치달을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됐지만 예, 예. 그걸 중재해서 또 본인의 업적으로 또 남겼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15일 날 또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협상이 끌어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리고 이란 협상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얻어냈고 그 다음에는 뭐 감세라든지 그런 것들 진행을 하겠죠. 진짜 보면은 대단한 대통령을 갖다가 미국이 앉혀놨어요. 뭔 말씀인가 하면은 대통령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뉴스가 하루에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며칠에 한 건 정도 뭐 이렇게 대통령 관련한 소식이나 무슨 동정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뭐 심지어 우리가 어지간한 시장 사람들이 트럼프의 트루스 네. 소셜. 트루스 소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정도니까 그러니 이 와중에 또 중동까지 갑니다. 그렇죠. 중동까지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거기서도 뭐 미리 있으니까. 얘기가 된 게 있고 뭔가 끄집어낼 뭐가 있을 텐데 오죽하면 그 영부인이라 할 수 있는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 안 머물고 아예 그냥 그 말하라고 살더만. 그 자기 남편이 뭐 알고 지내는지는 우리보다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남편이 뭐 했지 하는 그 정도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2번 신호를 줬거든요. 어떤 신호요? 그 주식 사라고. 아, 그래, 맞아, 맞아. 맞네요. 이번 맞네요. 리딩방도 뭐 나름대로 예. 제가 첫 번째 신호를 줬을 때 그게 CNBC에 정확하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궁서체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캐피탈, 그러니까 대문자로 다 표현이 돼서 뭐 비쿨 하면서 뭐 이제 가서 주식 사라고. 근데 그게 진짜 거의 주식의 단기적 바닥에서 그날도 막 몇 프로씩 빠지고 있던 네. 상황에서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날 새벽 3시인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또 비슷한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신호를 보고 두 번째 신호에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 했는데 역시 두 번째 신호에도 좀 긴가민가 하는 시기였는데 역시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간밤에 보면은 이제 사실 뭐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달러 쪽으로도 자금이 쏠린 상황이고 오히려 네. 채권에서는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 쪽으로 쏠리고 또 위안화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이번에 협정에서 위안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관세 전쟁 다음은 환율 전쟁 뭐 네. 다들 이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본격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번에 협상에서 환율에 대해서 조금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강달러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압박이 있어서 급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해 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제 위안화의 약세를 계속 네. 유도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 조금 높아질 수는 있지만 네. 뭐 이제 그 압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강세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환율이 네. 뭐 이제 완전 자율제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네네. 환율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에서 본인들이 가변적으로 넣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조금 그래서 환율 조작고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세를 용인은 하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 이제 강세를 유지하거나 크게 이제 큰 폭으로 강세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어느 정도 상단은 조금 막아놓는 네. 상태로. 예. 어제 뭐 달러 인덱스가 저 100일선까지도 올라왔다 하고 뭐 달러엔 지금 네. 148엔도 올랐었고 예. 뭐 1.13달러 하던 유로가 지금 1.109, 뭐 1.11도 내려쓰고 전반적으로 뭐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그동안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엔화,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게 이제 안전 통화로 여겨졌대. 이쪽도 약세를 보이는 달러가 강이었는데 네. 어제 유독 위안화만 강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무역 협상되고 하면서 무역 협상되고 이 환율 부분에 환율 쪽에서도 중국이 나름대로 이렇게 미국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안화가 강해져야
어떤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조금 미국이 유리하고 소위 말해서 내수라도 키우려면은 네, 그리고 사실 그 위안화가 네. 이제 지금 일기 때 트럼프 일기 예. 때 이제 그 관세 전쟁을 보면 위안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계속 유도를 하면서 네. 관세가 높아지면 더 위안화 약세로 예. 그런 식으로 중화를 많이 환율로 시켰잖아요. 녹였죠. 네, 그렇다 보니까 관세를.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그 위안화를 또 약 뭐 10%든 모두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완전 협상할 의미가 그러네요. 없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예.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2,614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0.4% 오름세 예상되죠. 7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8,200원, SK하이닉스 3%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20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0.8% 오름세 예상되고요. 기아도 1.9%가량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기아 호가는 9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지금 7위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6% 강세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지금 78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어제장에서도 6%가량 떨어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 방산주들이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2.6%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9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4만 7천 원, 에코프로비엠 1.6% 오름세 예상됩니다.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3%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가는 47,850원.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7만 9천 원이고요. 휴젤 0.5%가량 상승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1.7%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6만 5,500원이고 하마리서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펙트론 오늘 2.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5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가 98,8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오늘 섹터별로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제장에서도 보면 그동안 이제 뭔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줬고 네. 조선 방산주들이 좀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동시효과에서는 듭니다. 약간 그런 조짐이 예. 보이죠. 예. 근데 뭐 지금 뭐 때가 때다 보니까 뭐 정치 테마주가 하도 그만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 대금을 네. 빨아들여서 그쪽이 안 그랬더라면 지금 정확하게 시장 내 수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조금 더 보일 텐데. 또 오늘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바뀔 수도 있지 생각이 않을까.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뭔가 시장을 떠받치는 느낌이었는데 예. 기관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런 정치 테마 쪽보다는 그렇겠죠. 예, 그런 쪽으로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기관이 바뀌지 정치 않을까. 테마주 갖고 단타치고 있으면 그건 기관도 아니죠.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예. 야, 지수가 7%로 오르네. 필라델피아 나스닥이 반도체. 4.3, S&P 500이 3.26%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우리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뭐 한 0.6, 0.7 많이 올라야 1% 정도. 네. 이러다 또 오후 가서 음봉 나오면 또 허무해지는데. 그러게요. 그런 시기인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고. 아니 오늘 우리 또 박 이사님께서 이 관세 협상 이루어진 이후에 가져오신 주요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걸 갖고 오셨네요. 기업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결국 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겠다는 건데 이 두 개가 어제 극명하게 갈렸네요, 주가가. 디즈니는 한 4.3% 가까이 올랐고 넷플릭스는 2.65% 빠졌는데. 네. 그래요. 이 뭐 특히 이쪽으로 눈여겨보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관세 전쟁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대두가 많이 됐었어요. 네.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조금 갈렸었던 이유는 디즈니는 그동안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제 둘 다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둘 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디즈니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보니까 이제 어제 좀 상승 영향을 받았던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상 최고가까지도 계속 그 와중에 올랐다 보니까 어제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좀 매수 기회가 오히려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넷플릭스가요? 예,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OTT 관련돼서 이제 선도적인 입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게 있었지만, 작년부터 해서 이제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가 이제 넷플릭스의 경쟁자로 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 정확히 비교해 보자면은 디즈니가 넷플릭스의 경쟁자라고 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벗어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OTT 쪽에서는 완전히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좀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요번에 이제 단적으로 무슨 예가 있었냐면 네. 약한 영웅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네. 있었거든요. 네. 요게 한 2, 3년 정도 전에 웨이브에 나온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웹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즌 1이 웨이브에서 이제 잘 되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즌 2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웨이브에서 그걸 못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넷플릭스가 시즌 2 방영권을 이제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즌 2가 요번에 나왔는데, 네. 나오기 전에 이제 시즌 2만 그냥 낼 수 없으니까 시즌 1을 한 1, 2주 전에 내 가지고 이제 방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컨텐츠 쪽에서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약한 영웅 시즌 1이 관심을 받고 시즌 2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넷플릭스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디즈니랑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고인들이 이제 TV 같이 틀면 그냥 아무거나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깔아놨고, 네.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 여기서도 다양화하려고 뭐 이제 폭스라든지 이런 거 인수를 하지만 그게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나래비를 깔다 보니까 여러 수요층을 좀 만족시킬 수 네.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디즈니는 그 수요층이 좀 한정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비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두 OTT 업체를 이용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넷플릭스를 먼저 쭉 보면서 볼 게 없나 이렇게 보다가 볼 게 없으면 넘어가는 게 디즈니 플러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시장은 저도 비슷해요. 예. 이제 아니, 근데 그렇게 돈 잘 버는 업체가 또 구독료를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좀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넷플릭스가 과거에 OTT 시장을 이제 독점하고 있을 때 4번에서 5번 정도 가격을 인상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을 조금씩 올렸는데, 이게 한 4번 정도 올릴 때까지 전혀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구독자 감소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 인상했을 때 미국 내에서 구독자 감소가 처음으로 발생했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50%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된 건데요. 이제 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격 결정권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올리면 디즈니도 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요번에 단기적으로 그러면 실적이 저희 좋았던,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는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소식이 증시를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4%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렸던 주가들, 일단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았던 종목들에서 이제 숏스퀴즈가 좀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오후 들어서 좀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0.2% 소고 하락 출발이고요. 2,601포인트, 코스닥이 많이 올라갑니다. 0.7% 상승하면서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보다는 약간 아쉽네요. 0.3%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57,7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2.3% 올라갑니다. 199,500원. LG에너지솔루션 0.3%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 오늘 반등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100만 원이 회복이 됐습니다. 100만 5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7% 올라갑니다. 기아가 1.4% 상승하면서 93,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KB금융 보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좀 떨어집니다. 지금 3% 하락하면서 79만 5천 원이고요. HD현대 중공업도 3.5% 하락합니다. 3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9% 반등 보여줍니다. 닷새 만에 반등이네요. 지금 34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4% 올라갑니다. 10만 2,800원. HLB는 좀 떨어지고요. 에코프로가 1% 상승합니다. 48,25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고요. 2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오늘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34만 7천 원이고요. 클래시스도 1.4% 올라갑니다. 6만 5,300원. 파마리서치나 하락하네요. 39만 1,500원. 펩트론이 2% 올라가면서 17만 4,7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2.4% 상승합니다. 지금 닷새 만에 반등입니다. 9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요, CXL,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HBM 이런 쪽 움직임 좋습니다. CXL 쪽에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16,600원이고요. 파두도 3.5% 상승합니다. 그리고 TLB도 3% 강세고요. 코리아 서킷도 2.8%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QRT, 엑시콘 모두 2%, 3% 오름세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XL 쪽도 좋고 온디바이스 AI 쪽 제주 반도체가 5% 강세입니다. 14,240원이고요. 심텍도 4.9% 올라가고요. 리노공업, 어보브 반도체 각각 3% 강세 39,250원.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는 1930원. 특히 퀄리타스하고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CXL 다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HPSP가 2.9%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쪽도 볼게요. HBM 쪽에서는 미래반도체가 8% 강세입니다. 15,46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3%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로스테크놀로지도 1.6% 올라가고요. 고영이 1.8% 상승 중이고 테크윈 3%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가 2.4% 오름세고요. PSK홀딩스도 38,700원으로 2% 상승합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오르다 보니까 이쪽 섹터 흐름 좋고요. 오늘 한진칼은 상한가네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747억 원, 261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05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24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3억 원, 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좀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100일을 넘어선 상황인데 오늘 달러원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12원 60전 상승한 1,41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환율이 또 많이 올라가네요. 예,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달러는 또 그리고 이거 이거 좀 아마 시장이 이거 좀 소화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이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예, 4.5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채 4.5%면 이건 묻어둘 만한 수익률 아니냐 하는 그 레벨이 이제 3, 4bp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거기까지 왔고 같이 달러가 강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로 대비되는 시장 금리에 오르고 내리는 것 갖다가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여기는지 그게 불편한지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우리 시장은 달러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1,400원이 이제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1,400원이 기준이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또 1,400원 올라섰네요. 네. 다만 이제 대만 달러는 아직까지 한번 쿵 한 이후에 이렇게 반등한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고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그거네.
코스닥에서 결국 또 2차 전지 쪽하고 이런 쪽이 움직이니까 네. 시총 큰 쪽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는 가는 것 같고 맞아요. 코스피는 2차 전지 바이오 쪽이 움직이니까 로봇도 좋아요. 로봇도 좋고 네. 예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저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하고 조금 더 예, 들어야 할 얘기를 내용이 있는 들어야죠. 것 같은데. 예. 네. 아, 네. 예. 이제 디즈니가 네. 그래서 요번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가격 인상을 한번 했어요. 네. 디즈니가 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디즈니의 상승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구독자도 괜찮게 나왔고요. 140만 명 증가를 했고 그리고 2분기에 구독자 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발표를 했고 올해 EPS 증가율 예상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우려 사항 중에 가격을 한번 올리면서 이번에 마진이 증가를 했어요. 디즈니 네. 플러스 OTT 네. 분야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이제 벽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넷플릭스랑은 좀 다르게요? 네,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좀 화두인데 네. 인도 시장에서 확장을 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쳐요. 넷플릭스도 그쪽에서는 좀 출혈을 감수를 하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는 이제 월간 평균 이제 사용자 인당 평균 사용자 사용 금액이 계속 이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 시장별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OTT 분야의 수익률이 계속 깎이는 그런 게 이제 발생을 했었고 요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네. 디즈니에서 작년 11월에 이제 그 인도 회사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 릴라이언스 무슨 리미티드 회사 있거든요. 그 네. OTT 쪽 하는 네. 회사. 그 회사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라고 하는 인도 분야를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분을 37%만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분기에부터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재무제표에 이 인도 분야의 수익을 투자 수익으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OTT 분야에 이게 더 이상 반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OTT가 이제 그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혹을 떼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이제 투자 수익이 계속 이제 감소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즈니는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 큰 우려는 사실 이제 디즈니는 OTT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개봉을 하니까 스튜디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놀이공원 부분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영화가 잘 돼야 그게 OTT로도 가고 OTT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공원에서도 그 IP가 잘 돼서 이제 그러네요. 터지고 이런 선순환 효과가 있는데 영화가 올해 조금은 부진한 것 같아요. 올해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도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됐고 네. 이제 올해 영화 부분 수익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번 분기에 근데 그 이유는 지난 분기에 모아나 2라든지 뭐 무파사라든지 이런 거 나온 것들이 잘 된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올해 어느 영화가 예정되어 있나 중요한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 말고 다른 이제 그 스튜디오 제작사들은 다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배우 파업이랑 감독 작가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향을 헐리우드에 굉장히 크게 미쳤습니다. 굉장히 길게 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쳤던 영향으로 다른 제작사들은 영화가 다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극장가 가봐도 생각보다 극장에 걸린 영화가 아직까지도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재개봉된다든지 이런 영화들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한국까지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자기들이 제작해 놓은 것들이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그 오리지널 콘텐츠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네,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하고 차트 딱 띄워놓고 보면은 그냥 회사 이름 가려놓고 둘 중에 어디 택할래 하면은 저는 디즈니로 소리가 나요. 디즈니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하니까. 넷플릭스는 너무 높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1,000가 넘어서 이제 그 분할 가능성도 좀 나오고 주식 있고요. 분할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가격 요금제 정책을 보면 이제 본인들의 정책을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이번 분기부터 해서 넷플릭스는 가입자 증가수를 발표 안 하거든요. 네. 요거 가입자 증가수 발표 안 한다고 하면서 몇 분기 전에 주가 한번 영향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부터는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는 이제 그 가입자 증가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시장에 실어 보낸 거고 그리고 이제 광고 모델이 지금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다 도입이 됐어요. 근데 디즈니 실적에서 요번에 보면은
그 케이블 TV 쪽은 광고 매출 당연히 그쪽은 이제 다운사이징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었는데 OTT 부분의 매출은 증가했는데 광고 단가는 줄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실적에서 요번에 보면 광고 매출이 단가도 좋았고 이제 그 증가율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고주들 입장에서 어디에다가 어필을 할 수 있느냐, 타겟팅을 정확히 어디 갈 수 있느냐에서 넷플릭스가 더 우위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단가가 볼 수 있는 달라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격제가 이제 넷플릭스가 과거에 이제 뭐 스탠다드, 베이직, 네,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광고가 붙었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베이직을 없앴어요. 그래서 광고제 아니면 바로 $10나 차이 나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층 없애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형으로 유입이 되는 게 오히려 광고주들한테 본인들이 광고 단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를 해봐도 이제 넷플릭스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네. 이제 OTT를 끊어야겠다 구독을 네. 라고 하면 무엇부터 끊을지 그게 또 중요하고 이제 거기서 끊지는 않되 광고형 모델로 간다라고 하면 광고형 모델로 왔을 때 디즈니랑 넷플릭스 중에 어디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 넷플릭스가 상당히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발언이나 정책 관련해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 전에 왜 영화에다 관세 때리겠다고. 맞습니다. 네. 그 하루 만에 그냥 없던 일이 되었잖아요. 네, 그때 넷플릭스 주가가 장중에 4%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네. 다 이제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끝났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헐리우드 산업이 네. 첫 번째로 적자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소식이 좀 틀렸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영화들이 나중에 이제 요새는 크레딧 많이 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쿠키 영상 보려고 네네네. 크레딧 끝까지 올라가 보면 특히 퀘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상 찍는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영화가 캐나다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50% 이상은 해외에서 찍거든요. 뭐 단순히 지금 개봉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만 봐도 미국에서만 하지 않잖아요. 저기 네, 중국 네. 가서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자기 발등에 도끼를 자기 발등 찍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철회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한 거죠. 네. 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은 그쪽 관계자들이나 그쪽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라도 하고 뭘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트루스 소셜에. 그렇죠. 주변에 근데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없든지 아니면은 귀담아 안 듣거나. 전문가라도 그냥 얘기를 갖다가 잘 안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해도 안 듣는 것도 해도 있고. 안 듣는다. 네. 회의 분위기 보면 이거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회의 분위기 보면 칭찬하고 시작하잖아요. 법칙처럼. 예, 그렇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예전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된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꼭 하고 시작하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여기서도 미팅에서 보면은 진짜 무슨 교본에 나온 것처럼 아 오늘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하고 자기 그거 발표하고.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그래야 이제 기분 좋게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문제이고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국무장관이든 뭐든 간에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앉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그런 우려는 있죠. 아유. 아니 또 중국에서 학교 나오셨고 또 이번에 중국 기업 탐방도 다녀오셨다고 네. 하니까 왜냐면 중국 투자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정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희는 요번에 상해 갔다 왔고요. 상해랑 항주 짧게 갔다 왔는데 이제 뭐 항주에서는 유니트리 이제 비상장 기업 요새 너무 이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보러 갔었고 상해에서는 이제 상해 모토쇼라든지 네. 이제 그 로봇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참여할 겸 해가지고 고객분들 모시고 같이 다녀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년 진행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 네. 저희 2015년, 14년부터 진행을 했고 코로나 기간 빼고는 매년 갔는데 이번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느꼈던 게 저희가 매번 갈 때마다 진짜 많아야 한 10분 정도 네. 가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총 가장 많을 때가 27분이 가셨어요. 가장 많은 날이. 그래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헛사이라고 요거는 이제 HSAI라는 이제 네.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이다 기업인데 사실 이제 라이다가 지금 과거에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면서 라이다는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유가 너무 비싸다였어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모든 게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데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로 본인들은 갔었고 라이다는 한 대에 15,000불 정도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웨이모라든지 그 로봇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 보면은 라이다 다 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모가 진짜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뭐였냐면 이게 지금 차가 한 대에 1억이 넘는데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택시 회사가 어디 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화두였었고 그래서 라이다는 사실 점점 이제 좀 없어지는 그런 그 이슈였었는데 중국에서 이 헛사이라는 기업이 라이다 쪽에서는 글로벌로 매출 기준 1위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격이 제일 비싼 것도 $500까지밖에 안 해요. 그리고 떨어져 보편은 한 대에 $200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오, 왜 이렇게 싼 라이다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15,000불 얘기할 때가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있었고 라이다 사용해서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혹시 보기 안 좋다. 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진짜 좀그 백투더퓨처 보면 2의 그 뒤에 그 연료 넣는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달고 다니는 네. 거. 라이다가 딱 그거 같이 생겼잖아요. 과거의 라이다가. 못생기긴 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자기 차에 네. 아니 자기 차 뭐 페라리고 뭐 이런 게 사는 게 결국엔 보여주고 싶어서인데 그 페라리에 저런 거 달고 다니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다는 안 쓴다라는 거예요. 네. 가격도 비싸지만 너무 이제 보기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서 보니까 아, 지금 라이다가 저게 해결된 거예요?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과거 라이다. 옛날에 못생겼을 때 모습.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내장형으로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내장형. 저 헤드라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지도 그래요? 모르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백미러 있잖아요. 백밀러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양옆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다가 있는지도 이제는 잘 내장형 인지를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서운 게 그러면 백밀러에 들어가면 유리에 투과되는 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중국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거기에 푸야오 글래스라고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랑 같이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헛사이의 그 라이다만을 위해서 그 유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이런 유리에 것들이- 금속 성분이 없나 보네요. 네, 그 이제 그 투과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밸류체인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협업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이제 저가형, 뭐 테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정말 저가여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물류가 이런 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진다든지 자동화되는 것들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잠깐 얘기가 샜지만 하여튼 이 헛사이라는 기업은 가격대를 엄청 낮추고 이제 그 넓히면서 그리고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뭐 로봇센스나 이런 기업도 경쟁자가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라이다 기업 중에서는 헛사이만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흑자 전환 50% 증가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 좀 이 협상 단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관세 협상,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했던 얘기 중에 ADR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ADR이 어제 많이 오른 이유도 이런 게 좀 해소가 됐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DR 상폐시킨다고 하는 것들. 야, 아니 박 이사님 너무 재밌는 얘기가 아니, 많고 그리고 저 오늘 인형도 갖고 저 나오셨는데. 인형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다음번에 출연하실 때 그 네. 인형 한 번만 더. 인형 한 번 더 들고 오시죠. 저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저 저도- 뭔 인형이지? 잠깐 네, 한번 보여주시죠, 출근해야 우리. 돼서. 저 어떤 인형인지. 다음번에 이 인형 얘기부터. 네, 요거는 또 짧게 하면 너무 두서없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다음번에 꼭 가지고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